그래서 오늘 할 첫 번째 내용, 명제. 넉넉하게 10개만 풀까요? 너무 많은가? 40페이지 3단원 명제. 하나씩 차분하게 쓸까봐 니들 졸리게. 첫 번째 보면은 용어 중에 명제, 단원 이름이 명제니까 명제라는 용어가 나와요. 무엇을 명제라고 한다?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그러니까 참이다 거짓이다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걸 명제라고 한다 이거죠. 이건 참이다. 이건 거짓이다. 이것이 분명한 것. 그런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한다는 겁니다. 전에 이게 사실은 명제가 예전에 중2 때도 살짝 배웠거든요. 중2 과정에서 명제를 2학기 때 살짝 배웠거든요. 정의, 증명, 정리 이런 거 하면서 그때 그런 거 있었어. 무당벌레는 곤충이다. 이게 명제냐 아니냐 이런 거 있었거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무슨 동물이 과연 곤충이다 이런 문장이 명제냐 아니냐. 근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저는 무당벌레가 곤충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네 사정이고 그거는 대개 사정이고요. 어쨌든 그 말 자체는 참 아니면 거짓이겠죠. 그걸 모를 수는 있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우주에는 은하가 1700개가 있다. 이건 명제죠. 참일지 거짓일지 나도 모르죠. 찾아봐야겠지만.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건 명제가 됩니다. 내가 알고 모르고에 관계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요거랑 비교되는 게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바로 뒤에서 비슷한 게 나오는데, 용어가. 조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조건은 혹은 조건 명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조건 또는 조건 명제. 요건 뭐냐면은,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요? x에 따라 참과 거짓이 바뀌는 걸 말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참이야. 뭐 이래서 1 더하기 3은 7이야. 거짓이잖아. 아, 그러니까 물론 좀 부족한 친구는 이게 맞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 개사정이고, 그치?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명제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 말고 x 더하기 3은 7이야. 이래버리면은 이건 x가 4일 때는 참이지만 아닐 때는 거짓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조건 혹은 조건 명제라 부른다 이거죠. 위에 거 같은 게 그냥 명제, 아래 거 같은 건 조건 명제, 조건.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뀌는 것. 이해가요? 그래서 참이 되는 x값만 모아놓은 것. 뭐라고? 참이 되는 x값만 모아놓은 하나의 집합. 이것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고요? 진리집합. 이게 뭐라고요? 이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값, 뭐 또는 뭐 문자에 따라서 y값 이런 것들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아, 우울해요. 아, 나 병원 갈까 봐 우울증 걸려. 진리. 뭐 다른 말로는 해집합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해집합. 그러니까 그 해를 모아놓은 집합 뭐 이런 거죠. 이제. 해집합 혹은 진리집합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해갔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 명제가 보다시피 집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요. 여기서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집합으로 해석해서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명제하려면 집합도 잘해야 돼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할 거기 때문에. 세 번째는 부정. 이걸 세 번째로 3번 할까 이렇게. 순서는 좀 달라 여러분 교재랑. 그럼 네 번째는 부정. 자, 일단 여기부터 하나씩 할까요? 보통 명제가 영어로 뭐예요? 프로포지션? 이게 아마 해가지고 아마 P를 쓸 겁니다.
보통은 한 개가 나오면 P, 두 개가 나오면 PQ, 세 개일 땐 PQR, 뭐 보통 이런 식이죠. 조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미지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보통 P라고 안 쓰고 PX 보통 이렇게 써요, 보통. 이해 가요? 이해 가요? 그럼 이것을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 집합이니까 대문자를 써야겠죠? 그래서 진리집합 P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X바 PX. 이렇게 말이죠.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들. 별거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PX라는 조건이 X제곱이 4이다.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X값이 2나 마이너스 2일 때만 참일 거 아니야. 나머지일 땐 거짓이고, 그치? 이때 진리집합은 뭐예요? 하면 P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게 참이 되는 X값들. 그럼 부정은 뭐냐면은 영어로 따지면은 동사 뒤에 낫 붙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영어로 해봐. 영어로 해봐. 어떻게 하냐? 영어로. 영작해봐. 야, 영어 1등급인 학생. 아무도 없어? 영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너 왜 외면해 나를? 영작해봐. 같다. X제곱 is 써야 되냐? 그냥 equal to 쓰면 되나? 이렇게? 4? 맞아요? 이거의 부정. 영어로 하면 이게 not이죠, not. not, 그치? not. 해가지고 그 말 그대로 그 동사 뒤에 not 붙이라는 거죠. not equal인가 봐. 그 무슨 뜻인지 알아? 이게 어떤 조건이면 얘의 부정은 얘라는 거죠. 이해가요? 그럼 생각해봐. 야, 이걸 만족하는 x들은 누구게? 이걸 만족하는 x는 2와 마이너스 2라며. 그럼 얘를 만족하는 x들은 누구예요? 2와 마이너스 2를 제외한 나머지 다죠. 그게 뭐겠어요? 얘 여집합이죠.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서술어 부분을 부정하라는 뜻이죠. 크다 하면은 크지 않다. 작다 하면은 작지 않다. 같다 하면 같지 않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랬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뭐라고? 그것의 진리집합은 얘의 여집합이 돼요. 보통 기호로는 어떻게 쓰고요? 앞에다 물결 표시. 저 명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겠지만 조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겠죠. 사실 얘 같은 경우도 이거 귀찮아서 그냥 P라고 쓰기도 합니다. 예. 이거 나올 때마다 어떤 건 PX고 어떤 건 P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그냥 P라고 쓰기도 해요. 그냥 간단. 에이씨 무슨 X야 P 이렇게 쓰기도 해요 보통. 앞에다가 물결 표시. 이거 말고도 이렇게 기역자처럼 표시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낫입니다. 뜻은 내가 아까 구한 진리집합의 여집합을 찾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이해 갔어요?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지 뭐. PX가 P라고 그냥 P라고 쓸까? 명제. P가 참이면 나P는 뭘까요? 거짓이겠죠. 이건 이해가요? 왜냐면은 아까 했듯이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이 분명해. 그러니까 O 아니면 X야. 중간 세모는 없어. 이 문장은 참이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거기 때문에 그것에 not, 그렇지 않다라고 서술어를 바꾸면요. 참과 거짓이 바뀌겠죠. 그래서 P가 참이면 나P는 거짓이고요. P가 거짓이면 나P는 참이 됩니다. 요거 옛날에는 이런 것도 따로 배웠거든요. 진리표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P라는 것이 T, F, true, false. 그러면 나 P는 T일 때는 false, false일 때는 true. 뭐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것도 배웠거든, 이런 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서술어를 바꾸서 했기 때문에 참고 것이 뒤바뀐다 이거지 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여기 유형 4번까지 4번에 있는 중간까지 얘기입니다. 참거지. 자, 그리고 나서 요 다음에부터가 이제 핵심이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좀 이따 한 번에 쭉 문제 풀게요. 5번 조건문입니다. 이제 조건문. 이게 뭐냐면은 아까는 조건이었어. 또는 조건 명제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조건문이야. 하나의 문장인데 이게 조건 형식. 그 영어로 따지면은 가정법? 가정법. 나 옛날에 영어 시간에 법을 배운다고 하길래 아니 영어인데 무슨 헌법을 배우다 민법을 배우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가정법이더라고요. If I was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재미없! 실망, 중대장은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조건문은요, 구조 자체가 뭐뭐이면 뭐뭐이다로 되어 있고요. 보통 여기에도 X가 포함되어 있는 아까 얘기했던 조건 형식 뒤에도 조건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입니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뭐라면 맛있겠다. 그치? 뭐뭐는 뭐뭐다.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문장은. 뭐뭐이면 뭐뭐라면 뭐뭐는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런 문장들을 조건문이라고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참이 되는 건 언제인가를 배우는 거. 사실 이게 여기부터가 명제를 배우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파트죠. 여기부터가. 조건문부터가. 보통 앞에 부분을 가정, 뒤에 있는 부분을 결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라면 맛있겠다 이런 거 아니야? 알겠지? x제곱이 4이면 x세제곱은 8이다. 이런 식의 구조라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명제의 제일 핵심입니다.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를 맞춰봐라 이런 거죠. 단순한 거 할까요? 좀 쉬운 버전으로. x제곱이 4면 x는 2이다. 참인가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논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는가를 배우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원의 방정식 배우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배우고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그럼 이걸 종합해서 새로운 공식을 유도할 수 있겠니? 뭐 이런 것들 말이야.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겠니? 이런 논리를 확장시킬 수 있겠니? 라는 그런 기본적인 걸 배우겠다 이거지. 이 단원이. 이걸로 이렇게 확장해도 가능하겠니? 나는 이런 결론을 얻었지만 이런 중간 결론을 얻었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니? 라는 그런 식의 논리를 배운다는 거죠. 그걸 이제 쉬운 버전으로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 이게? 이씨. 중3 때 배워.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에게 웃음을 주지. 나는 웃음을 못 주잖아요. 웃음이 실종됐어요. 틀리잖아요. 왜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맞는 것 같은데 막연하게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겠다 그죠.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용어를 등장시켜서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을 찾아요. 얘의 진리집합을 P라고 부릅시다. 소문자 P니까 대문자 P로. 마찬가지로 얘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조건문이 참이 된다. 이게 맞는 말이다. 라고 하려면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될 때 우리는 이 조건문을 참으로 인정할 거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이렇게 하면요. 학생은
인간과의 관계 보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부분집합으로 생각해 보면. 그치?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학생은 인간이다. 이 말은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학생이다. 물론 모든 인간은 배움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일 수밖에 없어. 이런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치? 인간은 학생이다. 이건 틀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보통 작은 쪽의 애를 잡아다가 이걸 좀 더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설명할 때는 맞다 이거죠. 이거를.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인가요? 맞잖아요. 왜냐면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와 내각의 크기가 같다고 직사각형은 내각의 크기만 같으면 되거든. 근데 정사각형은 이미 내각의 크기가 같잖아. 이걸 직사각형으로 부른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누가 뭐라고 하죠. 수학생들은 뭐라고 해요? 이해가요? 그래서 보통 말할 때 무엇을 참으로 볼 거냐? 작은 쪽에서 큰 쪽 갈 때. 이렇게 말이죠. 이걸 우리는 참으로 인정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거짓이다. 아까 어떤 학생이 이걸 보고 참이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웃었군요. 왜죠? 왜 이게 거짓이죠? 하면은 얘의 진리집합은 누구고? 마이너스와 플러스이고, 그치? 얘의 진리집합은 그냥 2잖아. 이거 만족시키는 x값은 2밖에 없잖아. 1차 반영식이잖아, 이거. 그치? 따라서 어때요? 이거예요? 아니죠? 반대로 이거잖아요. 그쵸? 오히려. 그쵸? 그래서 이 문장은 거짓. 이쪽이 안 됐으니까 거짓이라는 거죠. 앞으로는 여러분이 조건문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리집합, 지리집합, 비교. 이해가요? 그래서 항상 요 관계가 되느냐 이거죠. 다시 할게요. px는 qx이다. 라는 이 조건문이 참이 되려면 얘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얘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한다면 가정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하나 배웠고요. 이런 식으로 두세 개 더 배우면 명제단원이 끝납니다. 명제가 사실 별거 아닌 건데 마지막에 총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좀 빡세요. 막 헷갈려질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 명제와는 또 별개로 절대부등식 가면 또 빡세요. 아까 했듯이 요 파트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여기 문제들은 너무 만만해서 별거 아니잖아. 이 정도야 뭐 우습죠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일단 40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부터 5번까지 풀고 오늘 이만큼 할까봐 개꿀! 뭐가 개꿀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뭐 한다 그랬어. 저거 빨리 풀어. 주간 테스트 풀어.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중에 일부 문제만 질문 받을 테니까. 시간이 남는다 하는 친구들은 이거 1단원, 2단원 집합 쪽 푸시던가 아니면은 나랑 같이 놀아줘요. 재미없어. 자, 첫 번째 하나 배웠습니다. P는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 지리집합 P가 지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된다. 첫 번째 룰이에요. 이런 룰을 몇 가지 배울 겁니다. 나중에는 다시 정리해 줄게요. 자, 그러면 40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이건 뭐 1번이 답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x 더하기가 5 이하라고? 그럼 x가 1이나 2나 3 같은 경우는 이게 참이겠지만 3초가 되는 수들일 때는 이게 거짓되잖아. 그러니까 참이다, 거짓이다를 확정을 지을 수 없죠. 이거는 조건이죠. 어떻게 보면. 그쵸?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죠. 2번이 참인 건 이해가요? x가 1이니까 x 더하기 2는 3. 3번도 참인 건 이해가요? 소수 중에 유일한 짝수는 2니까요. 4번은 거짓이잖아요. 3은 무리수이다. 유리수잖아. 정수, 자연수. 5.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 이거 아까 살짝 설명했던 거네.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사각형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사각형에서 가장 넓은 걸 차지하고 있는 건 사다리꼴입니다. 그건 이해할까요? 그 내부에는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여러분은 중학교 2학년 때 얘부터 배우죠? 이게 겁나 중요한 사각형이라서, 그쵸? 그리고 그 내부에는 한쪽에는 누가 있고 직사각형이 있고 한쪽에는 정사각형이 있어요. 아니, 마름모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둘의 교집합 자리에 누가 있다? 정사각형이 있다. 이거 혹시 그 중2 때 요런 그림을 혹시 배웠나요? 옛날에는 집합을 중학교 때 수업을 했거든? 중1 때 첫 시간에, 고1 때 첫 시간에 했어, 옛날에 집합을.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과정에 집합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합을 설명하면 편한 게 많죠. 근데 요즘은 집합을 보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다 보니까 이거 중학교 때 이 그림을 못 보고 넘어가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참고로 요렇게 용어, 이렇게 이름 붙는 도형 사각형 중에서 하나 더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혹시? 등변사다리꼴. 그건 어디 있어요? 그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어쨌든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면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 정사각형은 여기 있고 마름모는 여기 있잖아. 이렇게. 아까 얘가 얘기했던 그 학생과 인간처럼. 그치?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 이것도 참이는 거죠. 근데 얘가 이런 걸 몰라도 그치? 이런 걸 몰라도 이게 참 아니면 거짓이겠지 뭘. 안 그래? 전 세계에서 79번째로 큰 나라는 이집트이다. 알아? 모르지. 니들 모르는 거랑 관계없이 그건 명제야. 그래 안 그래? 왜냐면 그게 참 아니면 거짓일 테니까. 그치? 그건 불변일 거 아니야 그거는. 내가 모르는 거지 그거는. 그치? 감사합니다. 2번. 내가 아까 3번씩 5번씩 풀어요 라고 하는 거는 맞은 거를 그렇게 여러 번 풀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틀린 것만 그렇게 많이 푸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알았어? 2번. 조건. P는 X는 1보다 크다. Q는 X는 5 이상이다. 래요. 아, 이거 합성명제가 나오네? 합성명제를 설명하고 가야겠네, 그러면. 여기 문제에 나왔으니까. 이거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PX라고 안 쓰고 그냥 간단하게 P, Q라고 쓴 겁니다. 보다시피. 그쵸? PX, QX로 안 쓰고. 조건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X값. 있을 텐데 요 문장의 부정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이제 합성 명제라고 부르거든요. 아, 요거 따로 아까 정리할 때 이걸 먼저 하고 했었어야 되나 봐. 합성 명제라고 해가지고 조건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합칠 때 쓰는 접속사 그리고 또는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X 그리고 Q. PX 또는 Q. 야, 여기 중에서 수학 1등급 학생이 2명 이상 있고 영어 1등급도 2명 이상 있으면 피자를 사줄게. 그럼 어떤 거야, 그 뜻이? 아, 정말 사준다는 얘기는 아니야. 오해하지 마.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둘 다 돼야 한다는 얘기잖아. 조건상. 그치? 수학 1등급 몇 명이야? 2명 손 들고. 그래? 영어 1등급 한 명밖에 손 안 들었어. 그럼 피자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아, 물론 3명 다 손 들어도 없어요. 어차피. 안 사줄 거긴 한데 없는 거죠. 그거는. 그치?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진리집합 P의 원소들과 Q의 원소들 중 2개를 다 만족시키는 거.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 진리집합으로 따지면은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아, 선생님 너무 빡빡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쌤한테 피자 한 조각 못 얻어먹겠네요. 치사 빤스.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수학 1등급이 2명 이상 있거나 또는 영어 1등급이 2명 이상 있으면 그때는 내가 피자를 쏘마.
저 1층에 있는 게 파파이스냐? 파파 존스냐? 이름이 뭐냐? 파파 존스야? 거기 모델이 아이브 아닌가요? 그거 사면은 아이브 포토카드도 주는 건가요? 내 조카가 좋아하겠구만. 자, 이거 뭐겠냐고. 수학 1등급 손들어! 근데 한 명밖에 안 들었어. 근데 영어 1등급 손들어 했더니 4명이 손들었어.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배반이죠. 배신, 배반. 이 나쁜 놈들이 영어는 1등급 맞고 수학은 1등급 안 맞는 거잖아. 치사하게. 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어쨌든 하나는 만족시켰으니까 쏴야겠네. 오늘 쓰면 안 되지. 교사쌤은 불쌍하잖아. 뭐 깡패야? 왜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으면 되는 거다. 원소로 따지면은 이쪽에 있어도 되고 이쪽에 있어도 된다. 둘 중에 한쪽에만 있어도 된다. 그게 어떤 집합이냐고요? 합집합이죠. 그러면 이 합성 명제를 부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얘가? 이런 조건과 조건을 연결한 하나의 조건 전체를 다시 부정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마다 등장하는 게 항상 집합이에요. 지리집합. 얘가 얘라면 그러면 얘에다가 낫 붙이는 거 뭐겠냐고요. 예, 여기에다가 여집합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걸 풀어 쓰는 게 뭘까? 그렇지. 이걸 풀어 쓰는 게 아까 얘기했던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그러니 얘와 같은 게 뭐겠냐는 거예요. 얘는 얘예요. 이해가요? 얘를 풀어 쓴 게 뭐였어? 이거였죠. 따라서 이거인 거죠. 이해가요? P 그리고 Q의 낫은 나P 또는 나Q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글로 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명제를 잘하는 거는요. 집합 잘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얘가 얘랑 같은 거니까 낫이면 여집합. 따라서 따다닥 이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잘만 이용하면 아까 같은 재밌는 말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근데 못 먹었어 피자를. 왜 못 먹었어? 수학 1등급도 2명이고 영어 1등급도 2명이면 피자 사줄 건데 그것이 낫됐다 이거야. 그 낫된 이유가 뭐겠어? 영어 수학 1등급 이상이 2명이 아니거나 또는 영어 1등급 이상 2명이 아니니까죠. 이해가요? 먹을 게 걸리니까 조금 집중이 되죠? 내가 지금 치사하게 내가 먹을 걸로 여러분 협박해야 됩니까? 츤데레는 아니지만 나름 뭘 기대하고 있는 거야 대체? 나름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좀 해요. 이것저것을. 작년에 애들이 하도 징징대가지고 국내 치킨에서 트러플 무슨 피자랑 떡볶이랑 뭐 사주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물론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그거 사면은 포토카드를 준다고 해서 내가 주문한 거긴 한데 어쨌든 나도 뭐 사주고 했단 말이야 애들한테. 근데 이 태도가 아주 불순해요 이것들. 팔짱 끼고 수업을 듣질 않나. 아주 불순합니다. 그래서 합성 명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조건을 이렇게 엮는 거죠. 그리고 또는 그리고 그것에 다시 not 이런 식으로. 그 문제가 나온 거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 봐요. 2번까지만 오늘 정말 조금밖에 안 하죠? 다시 할게요. x가 1보다 크다가 p고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q입니다. 근데 not p 또는 q 이거에 부정을 구해보래요. 좀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집합으로 고쳐서 하는 게 더 편리할 겁니다. 아직 여러분이 문장 자체에 부정 구하는 거 좀 힘들 테니까. 이 명제 조건 자체를 부정 구하는 건 힘들 수도 있으면 집합으로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나 P, 지리집합으로 따지면은 P의 여집합. 이해 가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소문자 P가 나오면은 대문자 P로 바꾸면 돼. 이쪽이 명제고 이쪽이 집합이라고. 이해 갔어?
not P, 뭐뭐가 아니다가 나오면은 이거 여집합 붙이면 돼. P 그리고 Q 그리고 and 나오면 P, Q 교집합 이런 식으로. P 또는 그러나 그러나 또는 Q 거나 하면은 이때는 이렇게 합집하면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이해가지? 또는이네. 집합으로 따지면 뭐예요? Q네. 이거의 부정은 이거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제. 이해가요? 따라서 이거 아까 언급한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여집합이 여. 얘도 여집합 붙이니까 P. 요것도 바뀌죠? 교집합으로. 얘는요? 이렇게 바뀌죠. 그럼 이거를 문장으로 하면 이런 거죠? P 이거나 not Q. Q가 아니다. 그치? 다시 할게요. P는 요거잖아.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본다면은 1보다 크다. 이게 P 아니야? 이해 갔어? Q가 이거면 not Q는 뭐게? 이게 Q집합이면 not Q는 여집합. 그러니까 5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다는 뜻이니까. 이건 뭐예요? 5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게 not Q인 거 혹시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몰라요?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는 거 하지 않았어요? 그쵸? 5보다 크거나 같다에 낫으면 5보다 작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Q가 이거면은 not Q가 이거인 건 이해 가요? not Q 5보다 작다. 그 두 개의 교집합이라고요. 그럼 여기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해요? 1과 5 사이에 해당하죠. 이렇게. 이해감? 그러니까 그런 걸 하겠다는 거야. 지금부터. 이게 약간 말장난 같아 보여서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문장을 집합으로 해석해서 앞에서 배웠던 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뭐 드모르간 법칙 이런 거 등등등 이용해서 표현하시오. 뭐 이런 거에 불과한 겁니다.